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네네. 계속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당내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뭔가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집중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좀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죠. 그게 민주정당이니까. 민주주의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월드컵 때 음.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요? 마스크 쓰고 근데 뛰었어요. 마스크 투혼을 보였는데 이 양반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르투갈전에 나가지 않았다면 또는 아예 국가대표에서 제외했다면은 과연 이번에 16강에 들 수 있었을까? 못 갔겠죠. 제가 볼 물음표가 때. 남는 거죠. 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뭐 2002년도 월드컵 그 열강 지금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친선 게임들을 여러 번 맞아요. 이 강대국들하고 네. 했지 않습니까요? 이 강팀들하고 했었을 때 5대 0으로 진 적이 몇 번 있죠. 그때 근데 기억납니다. 5대 0으로 졌으니까 이 감독 바꿔야 된다. 했을 음. 때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바뀌어 가지고 2002년도 월드컵을 했을 때 4강시나 과연 이룰 수 있었겠냐? 네. 없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들이 있는 거고 원내대표단들이 있는 거고 주변에 부총장들, 사무총장들이 있는 네. 거 아닙니까요?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죠. 네. 이런 것들을 채워줬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대표한테 조언은 할 수 있지만은 과연 이분한테 비수를 꽂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로 갈 수 있겠냐? 네.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음.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진짜 조언할 것은 조언을 하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로 똘똘 뭉쳐야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합의점은 무엇인지 이 합의점을 가지고서는 함께 걸어가야죠. 그랬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결국 공천권을 내려놔라.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제가 조직부총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완전 이해찬 대표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죠. 바뀌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대표가 비례대표 1번부터 16번까지 막 꽂습니까? 그렇지 못 않죠. 꽂죠. 네. 여러분 중앙위원들 투표로서 그렇죠. 선출되죠. 네. 한 명 내지 두 명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수는 꽂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네. 이 올바른 조언과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목소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경론을 하되 합의점을 찾아가자. 그 합의점을 찾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더 성장하고 하나로 단합됐을 때 2024년도에 총선에 승리를 해야만이 또 다음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그 리더를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의 참모들과 뭐 최고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단일 대우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나가라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데 이럴 때일수록 더 뭉쳐야죠. 더 뭉쳐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 뭐 남욱 변호사의 이제 발언도 계속 주요하게 보도가 됐었죠. 네, 뭐 다 전언이긴 하지만 보도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좀 더 이제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른바 사법 리스크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뭐 대장동 얘기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방탄 얘기하시면서 잠깐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정치 보복이다. 생각됩니다. 네. 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잘 지켜보면은 마치 이 검찰을 가시하는 듯이 네. 모든 수사 과정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거의 드라마를 보듯이 볼 수 있듯이 거의 드라마 성격식으로 예. 내보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압수수색 한두 번 했습니까? 웬 사법 리스크? 탈탈 털었는데 네. 나온 게 없잖아요. 나온 게 없고 남욱 변호사, 김만배, 예를 들어서 유동규 여기에서 나온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사법 리스크라면은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정확한 증거 자료와 네.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300번 가까이 털어놓고서는 네. 방탄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아마 이렇게 탈탈 털어본 적이 없죠. 김혜경 여사 법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7만 5천 원? 뭐 지금 장관하고 계신 제주 모 지사께서는 네. 9천만 원을 밥값으로 썼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50억 클럽 분명히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0억 클럽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또 국민의힘 중에 의원의 아들. 네. 뭐 전직 의원.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검찰은 뭐 하고 있는지. 네. 이렇게 7만 원 돈 되는 거 가지고도 탈탈 터는데 주변 압수수색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0억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은 왜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 법은 네. 공정해야 됩니다. 어느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똑같은 잣대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은 진짜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 선거 때 외쳐오던 예. 그야말로 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공정하다는 이 검찰총장 출신의 이 대통령께서 네. 과연 본인이 주장하시던 대통령 후보로서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이 지금 야당 대표와 네. 야당 의원들한테도 같이 잣대가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 계속 그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뭐 사법 리스크든 뭐 방탄, 뭐 국회 얘기든, 뭐 예. 이재명 방탄 얘기든, 공천권 내려놔라 이런 얘기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뭐 안팎의 공세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좀 요즘에 말씀 나눠보시면 어떻든가요?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사실 네. 본인은 떳떳하니까 네. 이 당당하게 나가고 계시는데 네. 이 사실 주변이 너무 많이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로서 네. 너무 많은 사람한테 시련을 주고 있지는 않나 이런 마음의 신경이 왜 인간인데 없겠습니까? 무거운 마음. 예, 무거운 마음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시원시원한 모습, 네. 그러니까 이른바 사이다라고 불렸던 그 당시의 모습을 좀 회복을 해서 더 보여줘가지고 이 검찰과 아니면 윤석열 정권과 더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냐 이런 걸 주문하는 네. 당원들이나 지지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당 대표는 네. 이 어찌됐든 이 국회에서 최고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이다 발언을 해서 국민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네. 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음. 국민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고 네. 또 당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이다 발언보다는 네. 이 본인이 진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서 이 절제된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게 당 대표고 예.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세 번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최소한 10번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내뱉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또 국민들이 이 경제 현실에서 열심히 자기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네. 임무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표 자리에 있다는 특수성도 좀 봐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른바 EXX 발언 그게 포착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뭐 MBC를 전용기 안 태우는 그런 모습, 도어 스태핑 중단 좀 후반기에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죠. 네, 이 얼마 전에 또 좋은 시도했지 않습니까요? 이 대국민 대담 예. 국정과제 이제 보고할 국정과제 때, 이제 보고할 때 네,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겠다. 그래서 의도가 진짜 좋았죠. 네, 근데 YTN에서 돌발 영상을 찍었다고 징계를 해야 된다. 또 연합뉴스는 또 어땠습니까? 예산 삭감 하겠다. 50% 삭감한다. 네, MBC 말이 안 되죠. 사실 바이든을 날리면 네, 날리면으로 본인이 얘기한 거를 본인이 모르면은 그래서 뭐 전문 기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날리면 네. 했다는데 전문 기관이 어디고 어떻게 했는지는 또 비공개고. 비공개죠. 네.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께서 이건 외교 참사거든요. 사실 이 미국에 가서 그 수많은 정상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고 나올 때도 네.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걸음걸이 하나하나 네. 다 어떤 언론이 주시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비단 우리 언론뿐만이 아니고 해외 그럼요. 언론에서도 해외 보실 수 언론에서도 있고. 촬영할 수 있고 네. 또 그분이 문 바깥에 나가서 이 영상이 없었을 때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여러 가지 때문에 가능성.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전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진짜 발언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낙엽이 떨어져서 미끄러지듯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본인께서 해명하면 될 것을 김은혜 수석이 해명하면서 이게 더 커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 했다? 뭐 야당은 뭐 그러면 뭐 그렇게 쌍욕을 들어도 되는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죠. 국회의원들 야당은 파트너예요. 국정 파트너.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럼요. 국회의원 국민들을 뽑아주는 하나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사실상 이제 뭉개면서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네. 그 이후에도 이제 국회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그때 좀 강하게 나가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 지금 윤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여당의 모습을 좀 보면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나 뭐 여러 가지 협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때 사과 끝없이 요구했죠. 네, 요구했죠. 요구했는데 피켓팅도 언론에 하고. 비춰지는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덜 됐고 네. 결국 전 실질적으로 국정 파트너라고 생각했다면은 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책임 있는 사과나 또는 뭐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박정희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또 부결됐죠. 예, 거부권 사실상 행사가 된 거고. 했으니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대통령께서 또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정 파트너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국정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게 과연 새해에도 이어질 것인가? 이어지게 된다면 야당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사실 이 국정 파트너로 인정 안 하고 네. 이 정부가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은 사실 피폐해지는 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 피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잘해도 네. 국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은 과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법안은 낼 수 있겠지만은 국정 운영은 어찌 됐든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 그럼 운영자가 이 차 운전을 핸들을 제대로 해야지. 네. 이게 가속 운전이나 폭력 운전식으로 하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타고 있는 국민들은, 그럼요. 승객들은 피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 건데. 윤석열 차에 같이 탔으면은 네. 함께 같이 가야 되고 좀 슬기롭고 아름답게 네. 그 안에서 웃으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렇죠. 돼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대한민국 호를 이제 운전하고 이게 있는 탈선해 세대니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치고 많은 국민들이 네. 피해보고 국민들의 삶에 어려워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함께 잡고 협치하자 네.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은 계속하고 있는데 안 반응이 잡아주지 없어요. 손을 안 잡아주고 있다. 자, 그래서 뭐 민주당도 야당의 역할, 국회 일당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안는 예. 민주당도 아까 초반에 언급하셨듯이 경기도당이 서비스 센터가 된 것처럼 국민의 노력을 마음으로 하겠네요. 어울릴 수 있는 서비스 센터장으로서 네. 잘못된 것은 고쳐서 이 올바르게 쓸 수 있게끔 서비스 마음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경기도당뿐만 아니고 이제 국정에서도 이제 국회에서도 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실천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네. 말씀 나누면서 거의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요? 네, 시간이 정말 잘 가죠. 얘기 몇 마디 하다 안 많은 나눈 것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 예. 그때 또 저희가 경기도당 서비스센터 운영 잘 되고 있는지 네네. 평가를 해볼게요. 네. 꼭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왜냐면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그러니까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있으면 안 되죠. 김대중 안 되죠.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네, 말을 했으면 행동해야죠. 그렇습니다.